여러분 벌써 새해가 밝았어요. 올 한 해는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또 크루즈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올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조금 뻔하지만 또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았던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영어 공부법이라고 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근데 제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공부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어떻게 서바이벌을 위해서 영어를 습득하게 되었는지 저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의 화려한 영어 전적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사실 실업계 전문계 고등학교로 나와서 수능을 봤을 때 9등급이 나왔어요. 아니요, 8등급일 수도 있어요. 9등급인지 8등급인지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8등급이라고 합시다. 뭐 어쨌든 그런 8등급의 영어 점수를 받고 수시로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봤던 저희 첫 번째 모의 토익 점수가 185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토익은 찍어도 신발 사이즈는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 신발 사이즈가 235임에도 불구하고 185점 찍는 것도 진짜 지지리도 못 찍은 거죠. 그 점수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영어 과외를 엄마가 시켜준다고 해서 영어 과외를 할 때도 애플의 스펠링을 몰랐고, 또 바이러스를 비너스라고 읽을 정도로 영어에 되게 무지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랬던 제가 영어 공부를 처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23살 때 도피성 어학연수를 갔었어요. 필리핀으로. 그때 한 2달 정도 다녀왔는데, 좀 외국인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진짜 말도 안 통해서 손짓 발짓 막 사전 검색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이 책을 보면서 하는 막 토익이나 문법 공부가 아니라 나는 좀 말을 하고 친구들을 사귀고 다양한 문화를 그 영어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영어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그게 저 23살 때였고,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도 사실 토익이 550밖에 안 나왔었어요. 근데 뭐 토익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토익 점수가 목표가 아닌 말을 하고 들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는 영어 학습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어떤 것들을 이용하고 어떻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언어 습득법, 그러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언어 습득법은 많이 말하고 많이 듣는 거예요. 근데 되게 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많이 듣고 어떻게 말을 하게 되느냐를 생각했을 때, 나 스스로 나를 그런 환경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뭐 물론 돈이 많거나 여유가 있으면 어학연수, 유학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그런 환경을 찾느냐예요. 근데 예전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좋게 사용했던 어플 중에 하나는 미더비라는 어플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어쨌든 이 미더비라는 어플은 약간 소셜 네트워킹을 플랫폼으로 가지고 있는 어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뭐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공유하는 뭐 동아리일 수도 있고요. 언어를 교환하는 모임일 수도 있고, 스포츠를 하는 모임일 수도 있고,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성격의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어플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뭐 영어, 뭐 언어 교환 이런 거를 이제 검색을 해서 가까운 도시에 있는 곳으로 가서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꼭 외국인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하면은 한국인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외국인들도 미더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참석률도 되게 높아요. 물론 모임마다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되게 그 중에 괜찮은 모임을 찾고 나가서, 같은 한국인들끼리 있을 때 영어하기 막
받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모임 자체는 영어를 배우고 언어를 교환하기 위한 목적의 모임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한국인 분들끼리도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을 되게 주기적으로 나가면서 영어를 못하더라도 또 옆에 계신 한국인 분이 또 이해를 해주면서 통역을 도와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영어지만 계속 뱉어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제 한국인 영어에 이제 익숙한 외국인들 있잖아요. 한국 거주하는 외국인분들, 그분들이랑 또 친해져가지고 약간 영어에 대해서 발음이나 뭐 문법이나 물어봤을 때 그러한 도움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즐겁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거는 외국인 친구들이랑 많이 노는 거,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을 뱉고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더비라는 어플을 한번 추천해 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어플은 헬로우톡이라는 어플입니다. 이 헬로우톡은 외국인들이랑 같이 1대1로 채팅을 하는 어플이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제가 이제 한국인이니까 나의 모국어는 한국어고 내가 배우고 싶은 언어는 영어다 라고 설정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외국인들 중에서 모국어를 영어로 하는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라고 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추천 목록으로 쫙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서로 언어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1대1 채팅이라 좀 이상할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외국인 친구가 저에게 이제 한국어로 이제 문장을 보내잖아요, 메시지를. 근데 뭔가 어색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을 때 어떤 부분이 틀리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좀 더 상세하게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발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헬로톡을 되게 잘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물론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래도 1대1로 채팅이기 때문에 되게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현명하게 걸러내셔야 되고요. 좀 정말 언어 교환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하는 친구들에게 같이 언어를 교환을 하면은 되게 좋은 어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많이 듣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고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해야 될지 몰라서 저는 그 당시에 라디오를 들었었는데, EBS에서 하는 입이 트이는 영어, 귀가 트이는 영어라는 게 있어요. 워낙 유명한데 저는 멜론을 이용하고 있어서 거기에서는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잠이 들기 전까지 계속 영어로 들으려고 했어요. 가끔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는데 그래도 꽂고서 듣다 보면은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들리기도 하고, 알았던 표현인데도 또 다르게 말을 하거나, 알고 있는 단어인데도 너무 빨라서 지나가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캐치하면서 라디오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알려주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또 틈틈이 영어를 들어야 한다는 거, 그것도 되게 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랑 이어서 제가 이제 또 계속 영어로만 들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 때도 한국어가 아닌 영어를 보려고 했어요. 특히 배 크루즈에 승선을 했을 때는 영어를 처음에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한국어 듣는 게 그리울 때도 항상 영어 드라마를 봤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사용했던 어플들 중에 하나가 케이크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게 정말 보기 좋게 그리고 공부하기 쉽게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은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드라마나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을 짧게 영어로 공부할 수 있게 편집이 돼서 그 밑에는 따로 자막을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안 봐도 되고, 또 이제 연속으로 들을 수 있거나 뭐 빨리 뭐 대감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게끔 되게 좋은 어플이 무료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뻔한 얘기들을 해서 좀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 혹시 제가 말했던 어플들을 몰랐다면 한번 이용해 보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영어를 공부를 할 때 목적이 뭔가가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승무원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러한 토익 점수나 뭐 이런 필기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제 외국인이랑 이력서를 보내기 때문에 토익 같은 건 솔직히 한국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익 공부를 따로 안 했고 더 회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재밌게 공부를 하고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외국인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스스로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근데 다들 크루즈 승무원이 되고 싶다면 영어 언어를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폐하를 좀 더 유창하게 하는 게 배에 승선했을 때 더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에 나 스스로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영어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시고 준비가 됐을 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준비가 돼요? 언어는 완벽히 마스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충분히 영어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망설이지 말고 크루즈 승무원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망설이지 말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서 여쭤보시면 되시고요. 올해는 더 많은 복 받으시고 더 넓은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